70%, 2,800만 명 정도는 단 한 번도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했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바람 컨텐츠로 마이크로 프로텍트 권상민 대표님, 프리라이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은 프리라이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마이크로 프로텍트의 대표 권상민이라고 합니다. 네네, 오늘 네. 권상민 대표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혹시 이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저희한테 생소한 회사인데 네.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네,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게 네네. 보험 전문인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가 삼성화재였는데 네네. 삼성화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던 계리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보험 일만 한 16년 하다가 보험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키고 싶어서 고객한테 더 저렴하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네네. 만든 보험 전문 스타트업을 이제 아. 창업하고 운영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력 네. 상품이 네. 리턴즈 서비스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보험을 전문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은 보험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네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 세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200억 정도는 들더라고요. 뭐 시스템 개발하는데 1조 든다는 인터뷰를 하셨던 거 네, 기억났습니다. 삼성화재는 1조 썼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작게 보험사 만들려고 해도 한 200억은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투자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먼 얘기를 벌써 하세요?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서비스도 만들어 보시고 또 이게 진짜 고객들이 좋아하는지를 해야 단계별로 고객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내가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보험 상품을 만들 수는 없구나. 그럼 네네. 어디서부터 해볼까? 근데 고민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오늘 여기 가을바람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약 4천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4천만 명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 7월 달에 그 손해보험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중에 70% 대략 한 2,800만 명 정도는 단 한 번도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했대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 70%가 여기 계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실손의료비는 다 갖고 있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계셨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가을바람님이 실비 청구를 안 했지만 네. 지난 3년간 병원을 안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갔는데 할 줄도 네. 모르고 귀찮으니까 안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려면 1번은 가서 영수증을 갖고 왔어야 되거든요. 네. 영수증이 있어야 그게 증빙 자료로 그쵸, 청구를 할 수 그쵸. 있는데 네. 사람들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실손의료비는 다 갖고 있는데 청구를 안 했으니까 네네. 핸드폰 모바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쓰셨던 의료비를 보여드리고 네. 갖고 계신 회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 내가 청구해 드릴까요? 고객님은 앉아서만 하셔도 네네네. 우리나라 상법상 최근 3년치 의료비 쓴 건 청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네네네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고 가을바람님 제가 청구해 드릴까요? 네네. 네 하세요. 그러면 신분증 사진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에 나와 있는 네네. 그 위임장을 모바일로 만든 겁니다. 모바일 저희가 위임장. 모바일로 네.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대신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행위를 하는 서비스 만든 게 이게 바로 리턴즈 실손의료비 자동 청구 서비스입니다. 그럼 대표님 저도 네. 그러면 뭐 작년에 정형외과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가입해서 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그냥 네이버에 가셔서 리턴즈닷컴이라고 리턴즈 보험이라고만 치셔도 나오는데요. 네. 네네. 그냥 그 리턴즈라는 서비스를 들어가서 그냥 쭉 따라가시면 쓰셨던 병원비가 다 나오고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청구를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해야겠네요. 네, 꿀팁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험을 파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행위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제가 드려도 네. 되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럼 거기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네. 이게 사실 데이터 비즈니스예요. 데이터 비즈니스. 네. 가을바람님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네. 지난 7년간 다녀오신 병원의 동선과 사용량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또 가을바람님이 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저희가 해서 그쵸, 그쵸. 시비 청구해드리려면 보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보여드린 거죠. 가을바람님 갖고 계신 보험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신 순간 저희는 네네. 갖고 계신 병원의 사용 동선, 사용량,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보험. 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의 개인별 손해율, 그러니까 위험률 모델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얼마나 이 사람이 병에 걸릴까, 의료비 쓸까. 저희는 그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보험하면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비즈니스 같은데 데이터를 네. 이제 확보하시는 네. 되게 스마트한 사업이네요. 네, 옛날 말로 보험하면 아줌마가 얼굴 와서 네. 면대면으로 네네네. 막 이렇게 사인해 이런 네네네. 식이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험은 원래 설명을 들어서 사인을 할까 고민하다가 가입하고 돈 내면서 유지하다가 사고 나면 청구했었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가입 유지 청구였는데 저희는 바꿨죠. 청구를 먼저 시켜드리고 네네. 고객님한테 항상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을바람님 앞으로도 청구하실 일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맡기세요. 근데 이런 신뢰관계를 쌓고 나니까 네네네. 가을바람님이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는 그냥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나 이 보험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려요. 네네네. 나 이 보험 유지해야 돼요? 솔직히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답을 되게 드리면 솔직하게 답을 네, 해주시는군요. 사실 왜냐면 저희는 보험사 사이드가 아니라 그쵸, 그쵸. 고객 사이드에 고객 서 사이드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저희 리턴즈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한 26% 정도는 나 그럼 보험 바꿔야 되겠네요. 하면 실제로 보험도 바꾸고 계세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 푸시가 아니라 그 리턴즈 서비스로부터 파생된 고객의 믿음으로 보험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점검을 네. 좀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달려가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유명한 명사들 얘기 들으면 네. 보험 해지해라, 네. 당장 현금 흐름부터 크게 해라라고 하는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쪽에 조사하시는 출신으로? 대표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팩트 먼저. 네네. 가을바람님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41개가 있거든요. 네. 이 41개 보험사에 내는 돈이 1년에 220조예요. 조요? 네. 업도 아니고요? 네, 220조. 엄청나네요. 그냥 220조라는 돈을 5,200만 명 인구로 나누면 누구나 1년에 보험사에 4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많이 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 보험으로 한 뭐 80만 원 내고 이런저런 보험으로 내는 거 합치면 400만 원 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많은 돈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네, 네. 아마 유명하신 분들이 보험사에 돈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니까 빨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 네, 네, 네. 해지라는 건 아마 그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돈을 내고 있었고 보험 전문가로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렇게 많이 내실 필요는 없었어요. 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얘기는 꼭 합니다. 제가 이 사람 보험을 만들던 전문가였고요. 네. 보험이라는 건 원래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네. 그거를 얘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게 사실 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 돈 내고서 이 돈으로 불려주는 이자 불려주는 그 저축형 상품이라고 네,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연금, 뭐 변액보험, 네네. 네, 또 저축성 뭐 무슨 저축보험 이런 거. 사실 이 보험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 드려요. 네. 이건 진짜 해지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지금 거죠? 저금리 시대라서 네네. 내가 낸 돈의 거의 원금 수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 관점은 보험회사 상품 중에
저축성 상품, 뭐 연금, 변액보험은 네네. 해지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이거는 아. 정말 솔직한 보험사 출신으로 얘기해요. 네네네.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보험에 대한 관점은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나 암에 걸릴지 몰라. 네네. 되게 두려워. 네. 근데 지금 통장에 잔액이 뭐 1,000만 원도 안 돼.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진짜 한 달에 1, 2만 원, 2, 3만 원이라도 내서 암 걸렸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보험. 그렇죠. 저는 이런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과죠. 네. 그래서 아까 경제적 자유와 엮어서 얘기하자면 네네. 자기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의 그 캐시아웃, 현금 관리라는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를 보시고 네네. 아 진짜 저축성 보험들은 돈 불리기 위한 보험은 보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좀 드리자면 정말 모든 보험을 다 빼고서 하나만 가입하셔라. 그게 사실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 하나만 있어도 네. 한 병에 걸렸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암도요? 정확한 표현은 네. 암보험이라는 거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정액보험이고요. 실손의료비는 병원 가서 쓴 돈만큼 주는 보험이에요. 그쵸. 네, 저는 그래서 보험이 암 걸리면 로또처럼 2,000만 원 받는 그런 보험 말고 그냥 실손의료비는 그냥 거의 모든 병에 대해서 쓴 네네. 돈만큼의 70%, 8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비보험을 갖고 가는 얘기죠. 여기 하나만 더 보태면 예.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여러분 통장에 유동성 자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네. 보험 없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내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에서 1억의 유동성 자금이에요. 네네. 그 돈이 있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면 내가 만약에 큰 병이 걸려도 거기서 치료비 같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또 좋은 나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같은 거 걸리면 네. 5년 동안 쓰는 치료비의 95%를 나라에서 내줘요. 그걸-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산정특례 제도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럼 사실 암 걸린 사람이 치료받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 같은 거 왜 드냐면 치료비보다는 더 좋은 치료, 요양원,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회사 못 다니니까 소득이 보장을 끊기는 위해서. 그래서 네. 하는 거지 순수하게 치료비만 따지자면은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통장에 1억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그냥 사실 그 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극단적으로 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이 정도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네. 리턴즈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저희가 네. 배웠는데 네. 차후에는 또 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또 기획하고 계시는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저희 회사가 네네. 원래 이름에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텍트. 네네. 원래 마이크로라는 게 좀 이렇게 뭔가 되게 마이크로하다, 미세하다, 세밀하다 네네네. 뜻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이 마이크로하게 사람을 관찰하고 프로텍트, 좀 더 아주 크고 강하고 탄탄하게 보장하고 싶다. 네네. 그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텍트의 이제 이름이었고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건 사실 건강보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을바람님이든 저든 누구든 그냥 지금까지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냥 몇 세, 42세 남자 그러면 보험료 얼마 그런 식으로 사실 가을바람님이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는지 또 주말에 운전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도에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에 혈압이 얼마에 따라서 나오는 보험료 같은 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건강이나 이 사람을 정말 마이크로하게 봐서 그 사람 본연에 맞는 보험료를 정말 가볍고 부담 없이 커스터마이징된 그렇죠. 보험.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제가 진짜 희망하는 건 보험은 너무 좋은 상품이 맞는데 네네. 비싸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딱 맞게 적당하게 필요한 수준만큼만 내도록.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은 저렴한 보험으로 오래 유지해야 진짜 보험이거든요. 그쵸. 월납보험료 12만 원인데 2년도 안 돼서 해지해버리면 돈만 내다 끝난 꼴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경험이 너무 많고 우리는. 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보험을 만드는 보험회사 설립이 저희 회사 로드맵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보험이 왜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아까 잠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네네.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만약에 보험 가입하신 분이다. 네네. 설계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렇게 사인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전 질문지라고 할게요. 뭐 최근 3년간 의사 만났습니까? 뭐 예, 네네. 아니요. 맞아요, 최근 맞아요. 언제 네. 수술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네네. 사실 이런 식으로 yes or no의 형태의 질문만 하고 네네. 단적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건강검진 데이터 내본 적 없잖아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가을바람님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고 네네. 가을바람님이 얼마나 병원 많이 가는지 알아야 맞춤형 보험이 나오는데 그쵸. 그런 데이터를 보험사들이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형태의 보험, 개인 맞춤형 보험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거를 보험사가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닐 텐데 뭐 음. 규제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삼성화재에서 상품 개발을 하고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네네. 삼성화재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그 정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네네. 전 국민의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는데 네. 삼성화재 다닐 땐 저 데이터를 손도 대면 안 됐어요. 대형사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삼성화재 같은 큰 회사가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저 데이터를 읽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독과점이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야 대형 기관이 이거 판단해서 너 뭐 사람한테 불리함 줄 거야 라는 거였죠. 근데 제가 오히려 스타트업이라는 곳을 창업을 했더니 네네네. 정말 많은 헬스케어 업체들이 네. 이미 건보공단에 있는 개인별 건강검진 데이터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안에 있으면 오히려 역차별을 좀 받았던 거예요. 나와서 대형업체이기 보니까 그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밖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보험회사를 만들면 이 데이터로 이런 보험 상품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았죠. 그게 이제 제가 다음에 여쭤볼 질문이